자, 지금부터 우리 기출문제 풀이를 할 것인데요. 26회 기출문제는 127페이지에 있죠. 이제 40문제를 두 강에 거쳐서 약 20문제, 20문제 이렇게 풀이할 것인데요. 이 앞부분은 법령 쪽이다 보니 설명이 조금 있어요. 하되 이 질문은 단답형 형식으로 갈 것이고요. 문제는 주임법, 상임법이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의 문제 풀이로 좀 갈 것이고요. 하되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규칙성을 좀 알고 들어가는 게 또 도리일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에 부동산 거래 신고가 원래 형 교재에서 제외됐다가 추가가 되었어요. 이것도 실무야 라고 해서 좀 들어갔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런 기출 문제를 왜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문제집을 상당히 앞으로 많이 풀 것인데요. 이런 어떤 문제집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위로 넘기는 모의고사라고 하는 흔히들 비속어로 잠판지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많이 겪어서 아시겠지만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일단 기출 문제를 제일 먼저 봐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 봐주시냐 하면 이 기출 문제가 전체 과목에 나머지 5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한 80%가 여기서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출제자라고 한다 하면 새로운 문제 내서 학교에서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요사 문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역시 사실입니다. 이 후자의 관점에서 그 기존의 문제를 좀 가공하여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 하면 예를 들어 지금 26회잖아요. 26회, 25회, 24회가 23회까지 할까요? 어떤 동일 영역의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1번 지문 발췌, 여기서 2번, 3, 4번, 5번 이런 식으로 합쳐져서 나오는 것이 추세예요. 그래서 과거 기출 문제를 좀 탐방하다 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구나라고 알게 되고요. 자, 하되 이것을 많이 풀 때 여러분은 줄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대신 뭐냐 하면 학원에서 치는 각종의 모의고사, 월별 모의고사라고 있어요. 이 월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시듯이 동형 모의고사라는 명칭을 요즘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동형이 뭐예요? 기출문제와 유사하다. 그럼 기출문제가 정말 유사해야 되는데 유사하지 않죠. 유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로 여러분 기출문제는 잘 풀리는데 모의고사 안 풀린다 해요. 좌절하시면 안 돼요. 저는 학원에서 이거 못 풀게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서 얘기하던 거 마저 할게요. 잠판지 있었죠?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해요. 속칭 잠판지입니다. 그냥 잠판지 적을게요. 여기서도 아마 나갈 거예요. 나가지만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이거 왜 합니까? 불필요한 거. 전혀 필요 없어요. 단지 이런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있구나라고 테스팅 모드로 한두 번 정도 보는 요 정도만 인지를 하시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것입니다. 기출문제에서 약 80% 나오니까 3, 4회 정도 보자. 여러분 만약에 지금 공부하고 한 3, 4, 5, 6 좀 쉬고 싶다. 그럼 기출문제 통으로 다 외우세요. 외우시면 그냥 쉽게 합격해요. 문제는 뒤돌아서서 몰라서 문제죠. 하여튼간 기출문제 봐야 되는 것은 문제 향방을 위한 것이다.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문제 보시게 되면 옳은 것인데요. 자, 지금 제가 어떻게 읽었어요? 문제 안 읽었죠? 안 읽었습니다. 원래 문제 볼 때 앞에 어떻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주 잘못된 관점이고요. 자, 1번. 법정 지상권 양도할 행위는 이 중개에 해당한다. 이게 답이죠. 일단 여러분이 1번에서 기억할 것은 지상권, 법정 지상권 이런 키워드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여 이 설정 단계에서 개공이 개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설정된 상태에서 개입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얘기인데요. 일단 여기 있는 것처럼 지상권이라고 나오면 이것은 개공이 개입할 수 있잖아요.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에서 정한다는 키워드가 나오는 게 상당히 많아요. 법정 담보 물건이 가장 대표적이죠. 법정하는 뜻 자체가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되는 걸 법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설정 단계는 할 수가 없지만 이전 단계는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지상권 양도할 행위를 알선한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라고 했죠. 양도하는 행위. 지상권이 이미 만들어진 상태잖아요. 충분하고요. 자, 2번. 반복 계속성이 영업성 없이 단 1회 건물 매매 계약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을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있어요. 반복 계속성이 영업성이 없이라고 했죠. 자, 우리에서 이렇게 좀 표기하고요. 업에 대한 관점을 좀 찾아갈게요. 이렇게 나오면 업이고 이렇게 나오면 업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와 사무소 또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데 특정 대상물과 특정 대상물이나 특정 대상 권리를 하게 되면 이거는 업이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 또는 단순히 요청 이런 것은 아니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단순 요청입니다. 가능한 풀어주는 위주로 갈게요. 2번 다시 보면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결국 업이 아니다. 우리 반복적으로 해야 되니까.
세 번째, 외국의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취득. 벌써 이건 공인중개사 보기 어렵죠. 우리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 자기취득인데 이 법은 국내법이니까 외국 적용할 수가 없고요. 네 번째, 소공이란 법인의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 대상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 개인 둘 다 포함하고 5번, 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데 두 번째 줄의 내용은 단순한 업무 보조가 아니죠. 그래서 답 1번이고요. 자, 2번 문제 볼까요? 틀린 것입니다. 1번. 참고로 이 틀린 것에 밑줄이 다 돼 있어요. 현장에 가시면. 자, 다시 볼까요? 1번.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 건축물만 뿐만 아니라 장래 건축물, 대표적인 게 분양권이죠. 2번. 공용 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재산 토지는 중개대상물 되지 않는다. 참 좋은 말이죠. 2번에서 여러분이 가져갈 건 이거예요.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법에서 먼저 정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토지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정재단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중개라고 하는 것은 사적 거래이면서 개인 것입니다. 다 적어드릴까요? 이 법령하면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5가지고요. 여기서 중개라고 하는 건 2가지 요건이 있죠. 사적 거래 그리고 이 중개, 개공의 개입 이렇게 되죠. 이렇게 다 됐을 때 우리 이것을 대상물이라고 한다 했던 말 기억하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전국의 모든 토지를 사적 거래이면서 개공의 개입, 전국의 모든 건축물을 사적 거래이면서 개공에 개입하면 된다. 그럼 2번 다시 봐요. 행정 대상의 토지는 우리 사적 대상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3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임목, 이건 중개대상물 돼요. 명인반법에 의한 수목과 임목은 둘 다 되지만 이 명인반법에 의한 수목은 소유권만 되고 임목은 소유권과 저당권 되고요. 네 번째,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 요건 하에 택지 개발지구 내 이주자 택지 공급받을 지위, 이것은 우리가 입주권으로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답 안 넣는다 개수 맞고요. 자, 5번 볼까요? 중개정에서 말한 그 밖의 권리 저당권 포함되죠. 5번이 틀렸습니다.